반갑습니다. 네, 오늘 AM, PM 글로벌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그래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초대까지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제 소개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강의가 효과적인 퍼널 마케팅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퍼널 이래서 워낙 익숙하실 겁니다. 그죠? 이미. 그런데 아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자동화가 조금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정리한다.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변화하는 시장 속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죠. 광고 채널도 지금 뭘 해야 될지, 그죠? 심지어 뭐 틱톡 갔다가 최근에 또 당근까지 갔다가 왔다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도 썩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냥 약간 특이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널 마케팅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소개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일단 대구 사람입니다. 현재 영등포에 잠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97년도 대학교 3년 다니면서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벤처기업, 지금은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쓰죠. 벤처기업이라는 걸로 해서 젊은 시절에 제가 조금 재밌는 사업들을 많이 했죠. 초고속 인터넷망. 현재는 뭐 그냥 보편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요. 초창기였습니다. 그때 댁내 설치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도 했고 나중에 휴대폰 대리점 사업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에 조금 우여곡절도 조금 겪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혼자 해보고자 서울에 와서 배우고 왔다 갔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SEO 최적화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당시에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자동화, 마케팅 자동화라는 부분에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졌죠. 최근에 러셀 브론슨의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또 최근에 또 트래픽 설계자 이렇게 나왔죠. 그런 책들을 이미 그때 영어 원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영어는 부족하지만 억지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퍼널 설계 디자이너라는 그 역할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그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좀 왔다 갔다 쓸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싱크와이즈라는 게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마인드맵 종류 하나인데요. 그 생각 코딩에서 제가 또 인지 설계 관련 또 일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국민건강 플러스라 해서 건강 관련 거기서 또 퍼널을 가지고 조금 성과를 냈고 지금은 주식회사 길컴퍼니 저 회사 이름을 만들고요. 이제 한 8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깨로라는 솔루션도 개발했고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에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보다는 아까 필요해서 제가 프리랜서를 할 때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얼추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케팅이라는 걸 재밌게 맨땅 헤딩 해가면서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일단 보시면 고객 DB 정말 중요하죠. 근데 고객 DB를 갖고 있는 곳이 있고요. 특히 신규가 예전에부터 장사를 조금 오래 했던 비즈니스 오래 하셨던 분들은 DB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신규 정말 난감하죠. 이 부분들은 너무나 힘든데요. 고객 DB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비즈니스가 특히 우리가 사업을 성장하려면 결국 고객 수, 멤버가 많고 적고에 특히 회사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팔고 사고 할 경우도 있죠. 그럴 때도 보면 결국 멤버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DB라는 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모집할 수 있을까를 저도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고객 DB가 없을 때의 그 아픔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있을 때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조차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객 행동과 이게 선호도를 분석해서 또 특히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개인화된 메시지. 요거에 나중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에서 상당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역시 개인화된 메시지다 보니 고객 경험, 결국 고객 관계, 우리가 결국 릴레이션십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DB가 많아야 되고 그 멤버들이 꾸준한 나의 매출을 일으켜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DB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근데 최근에 상담을 좀 해서 이렇게 보면 DB는 갖고 있지만 자,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관리나 활용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식당 관련 쪽에 보시면
수집은 잘 하십니다. 뭐 특히 요새 뭐 땡땡 포인트 이런 거 있죠. 잘 모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거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진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요즘 좀 자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DB. 정말 중요하니까 앞단에 제가 DB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퍼널이라는 걸 이야기할 건 하니까 퍼널이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진화됐구나를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뭐 TV를 통하든 텔레마케팅 통하든 그죠? 누군가한테 입소문을 통하든 이렇게 알게 되죠. 이거는 이제 온라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문을 일단 합니다. 살짝 이제 트래픽 영역에 의해서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예전에는 바로 구매가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힘들지만. 근데 그 구매가 또 재구매도 이어지고, 그리고 충성 고객이 되고, 이들이 또 입소문 내주고, 바이럴 탄다 그러죠. 이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인터넷이 점점 더 발전하고, 또 더 마케팅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조금 더 진화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채널들을 통해서 방문을 일단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조금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죠. 잠재 고객 DB를 한번 모아볼까라는 게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DB라는 걸 수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DB를 수집했을 때 이때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 이때는 대부분이 텔레마케팅을 이용을 많이 하던데 제가 여기 문제성 발톱. 이게 제 눈에 잘 보이는 광고라 가지고 이 광고를 처음에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봐가지고 단돈 10,000원에서 문제성 발톱이 상당히 비싼 건 아시죠? 뭐 심지어 300만 원 뭐 이렇게도 관리하는데 꽤 비싼데 10,000원이래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상당히 잘했는데 쭉 봤죠. 그래서 보니까 잠재 고객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상담 연락 드리오니 010 번호 가면 받아주세요라고 돼 있죠. 자, 결국은 여기서는 뭐죠? 자,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한다? 전화를 한 거죠. 고객님, 땡땡님, 자, 예약하셨죠? 아니면 신청하셨죠? 자,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도 상당히 광고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부 수집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역시 뭐 위치 알려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화 주겠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화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빠가지고 놓쳤죠. 또 뭐 해서 신청해 주셔서 전화 드렸습니다. 통화하실까요? 근데 또 마침 또 바빠서 전화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화가 참 힘든 상황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DB까지 모아서는 좋았는데 고객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를 저 역시 직접 체험을 한 거죠. 결국은 제가 나중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발톱이 조금 군대 시절에 우리가 좀 흔히 겪죠. 무좀을 겪어가지고 발톱 무좀 겪어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엄지발가락 하나만 10,000원. 저는 전체 다를 10,000원. 파격적이다 생각했는데 역시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잘 활용하고 있구나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들을 잠재 고객한테 이제 구매하세요 전화, 그죠? 그리고 이들이 또 재구매, 충성 이렇게까지 가는. 요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아까 러셀 브런슨 이야기 드렸지만 마케팅 설계자, 그렇죠? 클릭퍼널스 이쪽에 나오면서 자동화라는 게 이제 여기서 붙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외국의 사례도 있지만 제가 저희 개발 실장님과 둘이서 만든 그것도 중간중간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궁금하시라고 일부러 해놨는데 자,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앞단에 우리가 자 보시면 앞에는 여기 방문 잠재가 두 번째 있었죠. 근데 자, 여기 앞단부터 바로 잠재입니다. 잠재 고객 DB.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앞단에 이미 우리 광고단에서 이미 자 보시면 이미지가 살짝 보이시죠? 퀴즈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그죠? 여기 Q&A 설문형을 통해서 그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미 DB가 쏙 들어옵니다. 아까 우리 그 광고에서 DB를 넣었듯이 이런 광고를 통해서 이미 어떤 랜딩 페이지 자체에서 이미 행동을 하죠. 해서 DB를 남긴죠. 자, 이때 우리 고객 심리 상태를 잠깐 볼까요? 저는 요거를 심리 상태로 보기도 하는데요. 미인지였다가 인지를 하고 관심이 생겼다가 고려를 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보통 DB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때 잠재 고객 DB가 요 단에 쌓입니다. 요 부분이 아까 이미 퀴즈나 이벤트나
그죠? 설문 이런 걸 통해서 이름 한번 넣어보자. 꽤 괜찮네. 소책자를 준다네. 이벤트 내가 당첨됐어. 자, 그렇게 해서 DB를 남긴 그 상태죠. 그런데 자, 사람들이 당장 또 구매하세요라고 하면 행동을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요즘은 자, 이런 무료 체험 해보세요. 3일 체험. 그죠? 아니면 무료 세미나 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세미나 신청하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과 실습 또는 무료 세미나 요 단계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험이라는 심리적인 상태가 또 실제로 상태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어떨까요? 좀 더 요 제품이 내한테 와 닿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요 앞단부터 사실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잠깐 보시면 인지과학 기반의 콘텐츠, 인지과학, 뭐 요즘 행동경제 많이 이야기를 쓰죠. 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거 괜찮은데 DB를 남기고 한번 뭘 해볼까라는 심리 상태를 이미 건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객의 구매 동선을 정교하게 랜딩 페이지와 메시지 설계를 이 역시 인지과학 기반으로 정교하게 하죠. 심리 상태를 살살 건드려 주죠. 그러면서 아까 잠재 고객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DB가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문자, 이메일, 알림톡 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했는 거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내일부터 어떤 소식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일부터 뭘 하겠습니다. 아니면 3일 동안 뭘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틀 단위로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함께 갑니다. 그러면 잠재 고객 요 위에 단에 있을 때 이때부터 계속 소통하는 메시지가 설계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의외로 반응을 이런 소식을 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답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뭐죠? 아까 릴레이션십, 고객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면대면 얼굴 보고 만나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메일, 문자, 알림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게 생깁니다. 실제로 이게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상당히 문자를 보내주는 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보내주십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한 3번 정도 보통 우리 보험, 금융업 쪽에서 보면 한 7번 정도 사람을 만나면 행동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사무실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에서 보면 왜 살짝 와가지고 사탕 하나 싹 주고 가고 그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주고 가고 또 며칠 뒤에 와서 오다가 이제 볼펜 하나 주고 가고 티슈 하나 주고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 하세요? 그러면 명함 주죠. 그런 다음 한 7번 보고 나면 뭐라도 하나 들어주죠. 혹시 경험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자, 잠재 입단에서 이미 아까 관계라는 게 슬슬 형성됐습니다. 자, 그럴 때 3일차쯤 아까 제가 3일 이야기했죠. 3일차쯤에 이런 체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런 세미나를 할 건데 한번 와보실래요? 라고 하면 의외로 반응을 잘합니다. 약 50%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청자의 50% 정도가. 꽤 괜찮죠? 그래서 체험을 일단 하게 합니다. 그러면 체험할 때 체험 보내주고 그냥 끝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때 또, 자,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이다. 자, 1일차 처음, 자, 택배 잘 받으셨죠?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이런 반응 생기지 않으셨나요? 자, 그런 메시지가 또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라고 또 문자 답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계속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를 시켜줍니다. 내가 전화하기 전에, 고객이 우리한테 전화 오기 전에 내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해서 먼저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뭘까요? 더더욱 신뢰가 더 쌓입니다. 자, 고객이 전화 오면 민원이 되는 거고요. 내가 먼저 말해주면 엄청 신경 써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관계는 발전됩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실습하는 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설계를 아까 보면 정교하게 설계를 잘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 자, 우리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무료 세미나를 들었던 분한테 또 다음에 뭘 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당신만을 위해서 1+1, 2+1 아니면 몇 프로 할인. 그죠? 요거를 당신만 한정 지어서 우리가
구매로 전환 메시지를 또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역시 실험을 해봤더니 최대 한 45%, 50%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구매를 하고, 자, 이때 좀 재밌는 심리 단계가 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아까 이 잠재부터 쭉 왔을 때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단계가 구매 단계였습니다. 구매를 딱 하는 순간, 이거 내가 잘 산 거 맞나? 혹시 나만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내가 물어보고 샀어야 되는데 괜히 내 혼자 사고 쳤나? 자,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때, 자, 어떤 장치를 걸어야 되죠? 안심 장치를 걸어줘야 됩니다. 사고 나서부터, 자, 우리가 보통 구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송장번호가 딸렁 날아가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자, 어떤 분들은 사용해본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의 후기 보내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리, 받기도 전에 미리, 그죠? 택배 오기 전에 미리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죠. 사용법, 그 다음에 보관,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더 좋습니다. 보관하는 방법, 물론 뭐 상품 따라 다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또 더 신뢰를 생기죠. 아까 이미 관계심이 어느 정도 생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 재미있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다? 자, 물건이 직접 왔을 때, 그 이야기 했던 게 여기 다 있네? 물론 철저하게 다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안 읽어보고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전화 와서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확률에 의해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좀 착한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자, 여기서 구매를 했는 분들한테 이미 아까 그런 메시지들이 갔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재구매할 확률이 확실히 더 높아집니다. 이런 소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서 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구매가 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결국은 팬덤까지 가는 게 우리 충성 고객이 돼주는 게 가장 우리가 희망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들이 뭐 한다? 다시, 야, 친구야, 나 이거 써보니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그죠? 그래서 다시 요 위로 올라가서 잠재 고객단으로 선순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퍼널 설계. 여기 저는 이제 이 퍼널 설계가 자꾸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고객 그룹 설계라고 저는 조금 정의를 지었거든요. 고객 그룹 설계. 이렇게 왜 하느냐? 자, 우리가 왜 퍼널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하느냐? 행동 결과들을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치를 측정해야만, 자, 이것도 계속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수치를 측정해야만, 이 사람이 다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행동 결과를,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퍼널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처음 몰랐던, 전혀 인지하지 않았던 단계에서 나의 충성 고객이 되는 이 단계까지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퍼널이다라고 정의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는 자동화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약간만 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요것만 따로 뗐습니다. 자, 잠재 고객단에 아까 우리가 이미 퀴즈, 이벤트, 그죠? 이런 걸 통해서 DB를 넣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유입, 뭐 마케팅 필수죠. 유입과 전환. 자, 유입되면 전환이 됐다고 그냥 딱 생각하기. 보통 또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해보면 그냥 전환 끝. 이런 의외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 여기 잠재 고객 요 그룹, 그러니까 요 단계죠. 요 단계와 체험 실습 단계. 자, 여기서 우리가 유입과 전환이 어디까지가 전환이죠? 끝에 팬덤까지 가는 게 당연히 전환이죠. 당연히 한 건데, 자, 요거를 좀 더 잘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앞단에 아까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퀴즈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잠재 DB 넣었습니다. 자, 유입과 전환이 일어난 거죠. DB가 넣었다는 게 전환. 자, 그 다음에 잠재 고객한테 다음 행동할 게 뭐죠? 자, 체험, 실습, 무료 세미나 신청하게 하는 게 다음이죠. 그러면 우리의 다음 전환은 뭐죠? 체험과 실습인 거죠. 근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다 보면 설계 교육을 하고 실제로 설계라는 걸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착각에 빠집니다. 자꾸 충성 고객 여기 밑에 팬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체험에 오게 하는 요것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의외로 자꾸 이걸 건드려 가지고 여기서 왜 안 들어오지? 왜 사람이 체험 신청 안 하지? 라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그럼 뭐다? 이 수치를 측정해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오는 숫자가 1000이었으면 여기가 최소 500이 와야 되는데 왜 50명밖에 안 왔지? 자, 숫자가 일단 나타났죠? 측정이 됐죠? 그럼 거꾸로 다시 위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네? 링크 클릭을 하라 했는데 안 됐네. 신청하기가 크게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몰랐네. 부터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겠죠. 자, 크로스 해킹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유입과 전환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는 뭐죠? 이제 구매가 우리의 전환 목표인 거죠. 그러면 구매에 대해서만 온리 요구만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잠재단에서 체험 버튼 만들고요. 구매 버튼도 만들어 놓고요. 여러 가지 버튼을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버튼은 하나만. 잠재 고객단에서 체험 갈 때도 하나의 버튼, 하나의 신청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죠? 체험에서 실습 가는 것도 하나만 행동하게끔. 여기서 뭔가 하나 더, 버튼 하나 정도 넣으면 더 되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반응을 훨씬 적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튼 하나만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전환을 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이 유입과 전환의 연속이다라는 거를 조금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보면 우리 주변에서 주로 이제 퍼널이라는 걸 잘 사용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좀 이렇게 알라딘 책을 좀 주로 사는 편인데요. 알라딘에서 보면 우리가 끝에 쭉 가면 선물 포장 한번 묶거나, 그죠? 또 이거와 같이 사면 좋습니다. 그죠? 업셀링 부분하고 이게 상당히 잘 해놨죠. 그래서 한국에서 퍼널이라는 개념을 가장 도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라딘이. 물론 예스24나 뭐 교보입 딴 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알라딘이 항상 그런 게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책도 분초라는 서비스도 제가 알기로 아마 알라딘이 제일 먼저 시작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서비스들을 그만큼 뭐죠? 개인화된 메시지, 고객의 어떤 상태들을 잘 분석했다는 거죠. 분석하고 개선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서비스가 좋은데 저도 예전에는 예스24를 쓰다가 아예 알라딘을 갈아탔거든요. 훨씬 더 제가 좋으니까. 중국 서적도 가보면 훨씬 쾌적하게 잘 돼 있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단에 여기 잠재 고객단 우리가 모집할 때 아까 퀴즈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결국은 유입 랜딩이라는 거죠. 자, 고객 정보를 받으신 랜딩. 자, 이거를 또 여러 가지 실험을 또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따가 제가 책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 PDL 모델이라는 랜딩 페이지 책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문제 제기형, 그 다음에 욕구 충족형, 그 다음에 잠재 수요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시했더니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도 항상 한 3개 정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더니 이 제품은 오히려 랜딩 페이지가 욕구 충족형에 더 반응을 하네. 이거는 잠재 수요형에 더 반응을 하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광고할 때도 A/B 테스트를 하듯이 랜딩 페이지도 반드시 한 3개 정도 이렇게 유형을 다르게 해서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일단 실전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PDL 모델이라는 거 제가 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퍼널 설계라는 걸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해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오래 길진 않았습니다. 5년 중에 약 한 2년 정도를 바짝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퍼널 설계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더라라는 걸. 그래서 아까 저는 퍼널이라는 단계를 고객 그룹이라는 부분으로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고객 그룹을 설계하는 게 목적이 뭐다? 왜 한다? 아까 수치. 그래서 1000명이 들어왔는데 왜 그 다음 행동을 50명밖에 안 했지? 자,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게 보이죠. 측정됐으니까 이미. 그죠? 그래서 분석해서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였네. 색상이 이상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네. 어르신들이 보는 거니까 텍스트를 엄청나게 키웠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이탈했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개선. 그래서 수치가 측정됐기 때문에 개선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랜딩 페이지. 아까 유입 랜딩이 3가지 PDL 모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델들은 뭐죠? 왜 만들죠? 네, 고객 DB를 받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고객 DB만 계속 주구장창 받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부터는 콘텐츠라는 게 돌아가야 되죠. 아까 1일차, 2일차 이렇게 메시지를 다르게 가는데 그때 랜딩 페이지로 또 고객 DB 받는 랜딩 페이지가 가는 게 아니죠. 콘텐츠 랜딩 페이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이따 계속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메시지 설계는 뭐가 중요하다? 관계식. 의외로 얼굴을 안 보고도 충분히 관계가 형성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 관계식이라는 걸 근데 이때 우리가 메시지 설계할 때 말투가 어떻게 되죠? 딱딱하면 안 되겠죠. 사무적이면 안 되겠죠. 땡땡님 반갑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소식지 오늘부터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안녕하세요. 뭐 다르죠. 그렇게 딱딱하게 가는 거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친근감 있게 문체만 조금 바꾸면요. 결과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계를 잘 해주시면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아까 책 제가 소개 잠깐 드렸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워낙 요즘 유명하니까 러셀 번호스 처음에 도입되기 전에 원서 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봤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가 이제 먼저 예전에 몸담고 있던 회사 이게 리드제네 회사입니다. 우리 유태영 대표님께서 만든 책인데요. 선택 설계 마케팅. 이것도 꽤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랜딩 페이지. 요거는 아마 도움이 꽤 되실 겁니다. 반드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약 한 4분 조금 안 될 겁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보세요.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막만 봐주세요. 그러면 소리가 좀 이상하니까.
어떤가요? 이게 지금 우리 아까 퍼널 설계라는 부분이 거의 시사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죠? 아까 식빵에 테두리를 바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현재 마케팅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뭔가 놓친 게 없는지 측정할 수 있고 그죠? 이 부분이 잘못된구나 분석하고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 봐야 되겠다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우리 한참 코딩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뭐 전 국민이 뭐 해야 된다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잠깐 열풍이 불었다가 살짝 또 꺼지긴 했는데 사실 공부를 저도 해보니까 이게 뭐 학생들 교육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퍼널 설계도 역시 해보니까 이런 놓치는 부분이 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락되고 우리가 중복, 그죠? 누락, 오류 이런 부분들을 맥힌지 잘 이제 찾아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케팅 전략이 내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부분이 차이 있는데요. 그게 꼭 우리 아까 퍼널이라는 이 부분에서 잘 녹여내 가지고 꼭 한번 어차피 실전에 잘 다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체크한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랜딩 페이지하고 요게 아까 문제 제기형, 욕구 충족형, 인지 부조화를 이용하는 잠재 수요형 있는데요. 처음에 인지 부조화라는 말을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제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 광고를 하나 6개월 동안 실패한 광고가 있거든요. 한 번도 안 돼가지고 심지어 고객 DB가 5만 원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실패한 거죠. 그래서 6개월을 고생하다가 이 책을 만나고 제가 욕구 잠재 수요형 인지부조화라는 내용을 처음 그때 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한 3일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그때부터 영상 한 개로 8개월 동안 계속 쭉 올라가서 DB를 한 7,000개 정도. 단가는 약 4,000, 5,000원대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꼭 추천드리거든요.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요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자, 많이 아시죠? 댄 에리얼리 듀크대 교수님이신데 우리 상식 밖의 경제학, 그죠? 이 책. 최근에 또 뭐 부의 감각 이런 책들이 EBS에 보면 그 세계의 석학들이 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꼭 한번 보세요. 인간은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이다. 항상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번 마케팅에 녹여내고 항상 이렇게 뭔가 설계를 하다 보면 자꾸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저만의 생각으로 가게 되고 그 고객의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를 자꾸 제 소리를 하고 싶어서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힘드니까 제가 그간 이제 이 퍼널이라는 걸 가지고 실험했던 것들을 잠깐 예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지금 마케팅 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관점을 바꿔서 한번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제가 이제 뇌 건강 기능식품 의뢰가 들었는데요. 요게 22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수입해 오는 그래서 한국 딱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 건강 기능식품 이라면 보통 네이버에 쳐가지고 여기서 본다고 가정하여 볼게요. 그러면 저 같으면 딱 봤을 때 13만 9천 원. 비싼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무시하고요. 그냥 금액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800원. 너무 쌌어. 이거는 뭔가 이상할 것 같아. 저는 안 내킵니다. 그러면 약간 중간대, 2만 원대 아니면, 그죠? 한 3만 원대 없나? 네, 2만 7천. 한 요 정도 살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런데 아까 19만 8천짜리가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는 미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광고를 이 치열한, 보자. 7,300개나 올라가 있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광고비를 얼마나 써야 1등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제가 포기를 하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안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랜딩 페이지를 자, 요거를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뇌 건강 지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체크하도록 프로그래밍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식입니다. 체크해서 10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셔라 돼 있고요. 자, 이거를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학생, 어르신, 갱년기 여성, 중년 남성. 자, 깜빡깜빡 나왔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랍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게 자, 실천법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굳어 있는 뇌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자, 뇌 건강 소식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1일차, 2일차에서 총 6일차. 그래서 이름과 폰 번호를 남기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광고를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자, 요렇게 4개씩 태워가지고 A/B 테스트를 한 겁니다. 처음에 1, 2, 3, 요게 아마 1, 2, 3, 4였지 싶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광고가 이렇게 4개 나갔는데, 요게 의외로 또 잘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메타 광고를 3만 원 해가지고 한 달에 1,000개 정도의 DB가 하루에 3만 원 예산으로 1,000개 정도의 DB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서 했더니 자, 요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프로겐지라는 거를 설계를 이렇게 터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아까 잠재 고객이라는 우리 말을 용어를 썼죠. 그때 랜딩 페이지를 좀 전에 보신 랜딩 페이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랜딩 페이지로 좀 전에 보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당연히 픽셀을 심어야 되겠죠. 픽셀도 심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심어서 광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수가 쌓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다음 여기 이름과 폰번호를 남기면 땡큐 페이지 감사합니다 나오고요. 요게 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여기다가 삽입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자, 아까 메타 광고는 광고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 땡큐 페이지를 보고 이거 내 친구가 우리가 좋은 거 먹거나 보거나 하면 누가 생각나죠? 내 가족,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먼저 생각나죠. 그럼 그걸 뭐 한다? 공유한다. 그죠? 요거를 해놨더니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더니 의외로 예산이 광고비가 안 들어가는 DB도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DB를 획득을 쭉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1일차, 2일차 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1일차에 요 소식을 자, 1일차에는 내 건강이 전신 건강을 지배하는 이유라고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주기로 한 거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냐? 메시지가 함께 가겠죠. 여기에 아침 9시에 저의 요 폰 번호로 이렇게 가라 하고 한 거고, 요거는 아까 DB가 들어오자마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땡땡님 신청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정보 보내주겠습니다. 아까 감사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그룹에 들어온 다음날, 이 하루 뒤, 요 그룹에 들어온 하루 뒤에 9시 땡땡에 요 메시지가 가라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부분을 1일차 여기 랜딩 페이지와 함께. 그래서 아까 랜딩 페이지는 DB 획득만 있는 게 아니라 콘텐츠 생성하고 게시하는 데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DB를 받는 게 아니죠. 콘텐츠를 보여주는 거죠. 자, 요게 아까 1일차. 그래서 요렇게 1일차, 2일차 쭉 갔습니다. 쭉 갔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 분명히 6일차였죠. 근데 갑자기 왜 7이 있고 왜 10이 또 왜 있지? 자, 뭘 했죠, 우리가? 여지껏 판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죠. 소식지만 계속 줬죠. 거기과 신뢰를 샀고 메시지 답장도 왔죠. 고맙다. 이런 좋은 내용의 이런 소식을 전달해줘서 너무 고맙다.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답장도 보내옵니다. 그런 가운데 자, 7일차 드디어 7일차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랜딩 페이지가 가느냐? 자, 볼까요? 이때 이렇게 드디어 처음으로 제품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제품 판다는 소리를 잃지 않았고요. 이때 이제 약간 무섭게 가죠.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로 사망한다, 좀 이렇게 언론 나온 것들을 조금 앞에 가고요. 그런데 자, 75%가 가정에서 돌봄 받고 있다. 조금 현실이 조금 어르신 계신 분은 저는 네, 조금 슬프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성분에 뇌 건강 기능식품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처음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상품이 7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렇고 하루 한 알이다.
자, 기억의 골든타임 잊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때는 여기에 배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늘 요 링크를 받으신 분은 이때는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 요거를 클릭하시면 한 박스를 사면 한 박스 더 준다. 그래서 19만 8천 원 사면 19만 8천짜리 하나 더 준다. 두 박스 준 거죠. 그래서 그때 배송 요청란에 이벤트 당첨자라고만 적어주면 아, 이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따로 두 박스를 보내준 거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식약처에서 태클을 너무 심하게 걸었습니다. 플라즈마 로겐이라는 성분을 미국과 일본에서는 인증이 돼서 활발하게 지금 치매에 좋다는 걸 잘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식 그걸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태클을 좀 금기식은 좀 어려운 건 아시죠? 그래서 태클을 너무 심하게 걸어가지고 그 뒤로 모든 준비했던 것들을 일단 스톱. 자, 근데 아까 이미 구입하신 2개월을 이제 어쨌거나 드시는 분들이죠. 그랬더니 자연 발생적으로 체험이고 뭐 다 건너뛰었습니다. 재구매가 바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1차 들어온 거를 판매가 끝났고 2차, 지금 요번에 3차 제품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 뒤로 여기 이제 수입 제약사가 이제 현재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수입이 끝나면 이따가 여기 또 수입사 대표님하고 만나는데 다시 여기 재개를 하자 이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중에 세미나도 우리 박사님 초대가지고 세미나도 하자부터 해서 몇 가지 또 계획을 세웠는데 전혀 못하고 체험도 필요 없고 재구매만 그냥 꾸준히 알아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자, 나중에 뭘 하려고 했냐면 자, 이렇게 드신 분들은 분명히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뇨, 고지혈, 고혈압, 관절, 그죠? 이런 제품들을 또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업셀, 크로스셀링 다 가능하죠. 그러면 DB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DB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요 DB가 있는 사람한테 땡땡님 건강하시죠? 이렇게 뇌건강기능식품 드셔서 늘 이제 쾌적한 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요번에 이런 제품이 왔습니다. 3일 체험해 보실래요? 바로 가도 되겠죠. 요때부터는 관계를 깊이 맺기보다는 맺으면서 주면서 그때부터 소시지가 1일차, 2차 가도 되겠죠. 아까 처음에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1일차부터 며칠차까지 간 다음에 체험해 보실래요? 아니면 구입하실래요? 이렇게 갔지만 이제는 충분히 관계십이 형성되어 있는 이 단계에서는 그죠? 그러면 바로 체험시키고 아니면 무료 세미나 오게 하고 그죠? 해당 박사님, 박료 박사님 세미나 열고 바로 구입으로 아니면 바로 체험으로 가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퍼널 설계에서 가능하다. 그죠? 자, 이렇게 사례가 고가인 상품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어쨌거나 팔아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매출을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아까 현재 하고 있던 이런 광고에서 관점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내가 직접 1일차, 2차 보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 뭔가 한다. 그리고 그걸 예약 문자로 매일 뭘 한다? 예약도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걸 해놨더니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퍼널 설계 이렇게 했고 그거에 해당하는 랜딩 페이지를 며칠 차로 구성하자. 그죠? 그러면 3일차에 체험을 보낼까? 7일차까지 아무 소리를 안 할까? 이런 것들도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문자 오는 답변이라는 것도 보는 거죠. 보고 설계를 조금씩 바꿀 수도 있죠. 수정, 개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메시지도 이게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조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말투로 다시 바꾸자. 개선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이게 결국 뭐냐면 판매 방식을 한번 바꿔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트래픽 광고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입을 바로 했으면 하는 거에서 조금 방식을 바꾼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상품 다시 볼게요. 자, 노브랜드. 자, 브랜드가 전혀 없는 알려지지도 않은 상품이었죠. 고가고. 자, 이거를 광고로 우리가 소기업이 감히 이제 이 아까 7,000개나 가까이 되는 거기에 뛰어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컨텐츠 큐레이션 방식의 퍼널을 사용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봤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보통 기존에는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가격을 인하하고 그런 다음 이거 끝났어. 그 다음 새로운 성분 한 개 넣어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을 해서 또 가격. 보통 이렇게 쳇바퀴가 돌죠.
근데 방식을 한번 바꿨더니 굳이 이렇게 안 가도 된다. 그죠? 이런 걸 한번 기존에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본 게 있고요. 자, 이게 고가 상품일 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신선 상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저가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나중에 끝에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바깥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객 모집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식당이나 뭐 신규 오픈하면 뭘 하죠? 전단지 가장 먼저 뿌리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플레이스 상위 노출. 식당 무조건 필수죠. 안 하면 바보죠. 플레이스, 그죠? SNS 상위 노출, 각종 노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약간 봇들 이용해서 하는 것도 많죠. 근데 그게 또 저품질이다,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봤다? 자, 이벤트 퍼널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여기 이제 아까 리드젠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제가 배우면서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고를 랜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방식을 관점만 조금 바꿔보세요. 자, 요거를 자, 요 퍼널입니다. 요거는 퍼널이 또 어떻게 됐냐면 자, 요렇게 자, 1등, 2등, 3등 자, 행사를 합니다. 요 행사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땡큐 페이지 안 넣고 제가 임의로 좀 해놨는데 이렇게 100% 당첨된다. 여기서 점심 이벤트로 해서 1, 2, 3 여기 대표님은 2등을 조금 많이 먹이고 싶다 해서 150명씩이나 보통 이렇게 안 하죠. 1등 1명, 2등 한 많아봤자 5명, 그죠? 근데 파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해서 쭉 1등 됩니다. 요것도 본인이 직접 적어 주신 거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죠. 받았는데 자, 이거는 광고를 어떻게 했냐? 여기 저기 수원에 있습니다. 그 가격 기준으로 4kg 그려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요 광고 실제입니다. 요거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여기 중간에 캡처한 건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댓글이 의외로 메타 광고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던 사례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이 그 소환 골뱅이 해가지고 친구를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친구야 여기 가자.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자 하니까 그림처럼 나온다면야 라고 답장을 친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여기 다녀오신 분이 마침 이 광고를 본 모양입니다. 댓글 달아, 오 진짜 이렇게 나오던데요? 댓글 또 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이때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까지 제가 노출을 하게끔 일부러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일본인들하고 외국인이 몇 분 또 오셨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DB는 그때 좀 처참했습니다. 한 3주, 4주 해가지고 겨우 한 700개를 모았고요. 힘들었습니다. 700개 모으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예산은 총 한 100만 원 쓰십시다 해가지고 한 80만 원 썼죠. 결국은 한 80만 원 썼는데 700명 모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방문을 여기는 2인 1조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공짜돼서 와버리면 한 명이 딸랑 묶어 와버리면 나는 손해죠. 그래서 제한을 걸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설계를 어떻게 했냐? 제한. 최소 2명 와야 된다. 한 테이블에는 1개만 쓸 수 있다. 각각 당첨자가 둘이 앉아보면 공짜지 않습니까? 2명 다 공짜. 그렇게 안 된다. 제한을 확실히 걸었죠. 메시지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500명이 다녀갔습니다. 700개의 DB 중에 500명. 근데 더 웃기는 일은 이게 이제 점심 아까 행사였죠. 그랬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역시 맛 있는 집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게 참 재밌는 일이 요 점심 때 맛 좋았던 손님들이 저녁 손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객단가 확 높아갔죠. 아무래도 저녁에는 술도 한잔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확 올라갔고, 그때 당시에 또 배민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채소 포장은 하세요. 라고 했더니 거기서 또 매출이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잘 돼가지고 2호점이 오픈이 됐었습니다. 이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한번 DB를, 자, 이게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오셨지만 DB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땡땡 포인트에서 요거 내가 무슨 용도로 쓸 테니 DB 주세요 라니까 안 주더래요. 땡땡 포인트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죠? 했더니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부르더래요. 건당.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 그러지 말고 광고를 차라리 합시다 해서 그래서 광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700명 모은 것도 겨우겨우 진짜 어렵게 모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 뒤로는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시죠. 잘 되고 계세요. 지금도 제가 이제 8개월 됐으니까 제가 차리기 좀 해서 한번 놀러 갔는데 일요일 날 1시 반 이후로 갔는데도 만석이더라고요. 아직도 잘 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해서 자, DB가 없는 순수 신규로 모은 거죠. 원래 DB 있었지만 사용을 못했으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존 DB를 갖고 있는 분 한번 여기도 급하게 한번 도와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한번 조금 딴 거 닫고요. 자, 여기가 보자. 요거 아이고 네. 여기는 송호 횟집입니다. 송호 횟집 여름 보양식 송. 이때 초복, 중복, 말복 이때 고객 DB가 약 한 4,900개를 잘 그래도 갖고 계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인사 정도는 늘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그때 5월 달에 가정의 달 행사를 한번 했는데 대표님께서 조금 슬퍼하시더라고요. 적자를 봤대요.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행사를 했는데 오히려 적자를 봐버렸대요. 그래서 조금 슬퍼하는 상황에 제가 이제 요거를 아시는 대표님이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 중에 딴 분이었지만 제가 한번 도와드렸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해서 4,900개의 DB를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DB가 1,000개가 들었습니다. 4,900개 중에 일단 1,000개. 그래서 저는 조금 썩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지만 1,000개가 일단 들어왔고 거기서 또 500명이 다녀갔습니다. 자, 50% 정도는 다녀갔죠. 근데 제가 대표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님의 4,900개의 DB가 충성 고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DB를 모으는 광고라든지 그런 활동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기존 DB를 내가 많이 갖고 있다? 그것만 능사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늘 신규와 기존을 적당하게 잘 버무리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 DB를 활용했을 때는 이런 반응.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한 것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건데요. 여기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잘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매장 활성화, 여기 경주에 있는 경주 우리 황남빵, 경주빵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 찰보리빵이라고 여기가 좀 유명한 집입니다. 원조거든요. 이 집에서 이제 행사를 또 한번 하게 됐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장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쭉 그냥 느낌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결국은 맛보게 하는 거, 경험하게 하는 게 주 목표죠. 그래서 요거를 1,000명 했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고 PC 버전 모바일로 바뀌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사하죠. 이벤트 패널은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반경 여기는 8월 여름 휴가철이었죠. 그때 반경 16km를 걸어가지고 황리단길이라고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 반경 16km 해서 거의 한 울산까지는 이렇게 뻗쳐지죠. 부산 언저리까지 그렇게 해서 쭉 돌렸더니 일주일 만에 특이하게도 4,800개의 DB가 돌았습니다. 예산은 100만 원 예산을 썼는데 그때가 약 한 7만 원 정도 쓰일까 말까 하는 쯤에 그날 하루 만에 6일차쯤에 그날 갑자기 DB가 분당 한 30개에서 50개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4,800개 정도 들어오면서 일단 스톱. 더 이상 켤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껐고 그랬더니 여기 당첨된 사람이 와 당첨됐으니까 바로 먹으러 가야지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또 여기도 문자가 1일차, 2일차, 3일차 딱 3일차만 있어요. 왜? 경주에는 거의 휴가나 놀러 오는 거죠. 많이 있어봤자 오래 있어봤자 2박 3일이죠. 보통 1박 아니면 당일치가 제일 많은데 최고 길게 2박 3일을 잡고 문자 세팅을 2박 3일, 3일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매장에 여기 완료는 1,033명이 다녀갔습니다. 4,800명 중에 1,033명. 그러면 뭐죠? 자, 1,033명이 맛을 본 거죠.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당첨은 됐지만 경험을 못했죠.
그렇다면 자, 이때부터 아까 개인화된 메시지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당첨되는 거를 이제 9월 넘어가면서 추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일 때 그때 이제 행사를 자, 당첨되셨지만 맛 못 보신 땡땡님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땡땡님 당첨되고 맛도 보셨죠? 너만 맛보면 어떡하냐. 가까운 친인척한테 선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 2주간 택배 마감 기간이 있으니까요. 2주간 했죠. 그래서 평균 여기서 일어나는 온라인 매출의 배로 매출을 빵 터뜨렸죠. 그렇게 해서 매출을 일으켰고 그 뒤로부터 DB가 이제 기존 갖고 있던 DB와 적당하게 섞어서 계속 이제 10월은 또 10월대로의 카카오 메이커스 행사, 그다음 11월 수능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매달 이벤트를 조금씩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요거 약간 팁으로 만든 건데 여기 보통 우리가 URL이 들어가면 첫 이미지 있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거 별도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랬더니 이게 의외로 오픈율을 높였습니다. 보통 우리 문자나 이런 게 오면 사람들이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낯으면 그죠? 특히 무서워하는데 이 부분이 있으니까 당첨이라고 이제 클릭률이, 오픈율이 상당히 좋아졌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고객 관리 파트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특히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 뭐 수행하셨습니까? 일일이 그 방장이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자동화로 한번 챌린지 퍼널을 짜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요거는 최근에 이제 하고 계신 대표님인데 아직 완성된 본을 저한테 안 줘가지고 잠깐만요. 이거를 전체 중에 아마 최근에 있을 건데 요거 요런 식으로 14일간 이제 신청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10명에 여기 집어넣는 거죠. 그럼 1일차에 자동으로 메시지가 가서 수행했으면 1일차 여기 있던 사람이 1일차 넘어오고요. 수행 안 했으면 아직 요 그룹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숫자가 0 적혀 있으면 한 명도 지금 없는 건데 여기 만약에 13 있다가 여기 13명이 여기 있구나. 숫자가 여기 숫자로 그룹에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사람한테만 그러면 안 온 이 사람들한테만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죠. 빨리 수행하세요. 남들은 저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일차, 2일차, 3일차. 그러면 1일차 온 사람이 2일차, 3일차 안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하루 뒤에 딴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기운 내서 빨리 가봅시다. 한번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3일 뒤에 아직도 안 가셨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하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자동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방장은 손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요 숫자만 봅니다. 몇 명이 아직 여기 안 가고 머물러 있네. 그죠? 일일이 전화하고 뭘 했냐 안 했냐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봤더니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명이었다가 근데 다음 달 되니까 30명, 다음 달에 50명, 60명. 보통 어떻게 하죠? 여기 챌린지 할 때 보증금 한 10만 원 이렇게 보통 받죠. 10명, 나중에 이제 50명이 되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자동으로 50명이면 원래 예전 같으면 못했습니다. 자기 혼자 계속 관리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돼버리니까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상관이 없죠. 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퍼널을 짜서 이들을 이동하게 할 것인가, 메시지를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관리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하다 보면 제가 잠깐만요. 챌린지. 자, 유튜브 챌린지 최근에 또 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톱 케어. 아마 발톱 케어나 이쪽에 아까 저도 무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 잠깐 앞단에 들었지만 이쪽 시장이 꽤 크더라고요. 손톱 네일은 보통 1시간 하면 3만에서 8만 원인데 발톱 쪽은 1시간에 보통 한 3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완전 게임이 다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시장이 꽤 크고 재밌는 시장인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아마 조만간에 한번 실험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이런 식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여기는
자, 잠재 고객들한테 할인권, 이게 꽤 비싸거든요. 한 1년에 하면 보통 한 3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인권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 모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왔을 때 발톱 유형이, 문제성 발톱 유형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파고드는 발톱, 무좀, 멍든 거, 다친 거, 두꺼운 거, 이런 것들을 고객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구분한 곳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됩니다. 고객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나요? 예약 문자, 자, 내일 모레 오실 건데 혹시 예약 바뀌시는 게 있다면 미리 연락 주세요. 당일 뭐 예약 취소는 안 됩니다. 보통 그렇게 가죠. 근데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달 동안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자, 집에서 홈케어를 이렇게 잘 하고 계신가요? 홈케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상과 같이 보내주고. 그렇죠? 그러면 오, 정말 신경 써주는구나. 다르죠. 또 관계심이 또 일어납니다.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약만 딸랑 걸어놓는 거랑 이렇게 메시지 설계와 랜딩 설계를 잘 해서 고객과 소통을 한다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퍼널 설계라는 부분을 계속 제가 감정을 건드리는 거, 비합리적이다라는 거, 그 부분을 계속 건드려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고객을 관리했을 때 전혀 다른 매출과 전혀 다른 고객 DB가 쌓인다. 질 좋은 DB가 쌓인다. 그러면 이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자, 여기서 또 아이디어 낼 수가 있습니다. 퍼널은 한 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퍼널들이 믹싱이 돼서, 퍼널, 우리가 마케팅도 믹싱 하듯이 똑같습니다. 광고 채널도 여러 가지 믹싱 하듯이 퍼널 믹싱이 가능합니다. 자, 발이라는 거는, 발가락이라는 거는 결국은 걷기, 맨발 걷기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면 맨발 걷기 관련 행사나 이벤트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또 이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건강 관련 무료 세미나 박사님 초대된 거에 또 이분들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아까 건강기능식품 팔 수 있겠죠. 발가락과 뇌하고 연결된 건 아시죠? 다 연결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여기서 이 고객을 나는 더 매출을 더 일으켜 볼 거야. 그러면 요 만들어진 퍼널과 아니면 그 퍼널을 만든 사람과 같이 제휴를 하면 되겠죠. 같이 움직이면 되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하나로서 끝이 아니라 계속 연결돼서 새로운 수익을, 새로운 매출을, 새로운 고객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살짝 인지도 개선. 요 부분이 고객을 어떻게, 우리 새로 나온 신제품을 어떻게 인지도 개선할 것인가인데요. 요거 잠깐 한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좀 요거는 이름만 들어도 알죠, 어딘지. 여기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에다가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쭉 해서 여기는 뭘 했냐면 쓰고 싶은 댓글 남겨보세요 했더니 어마어마합니다. 댓글도 남기고 그런 다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택배 받을 주소도 집어넣습니다. 참석률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달 말까지인데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딱 5일 됐나? 네.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죠? 아직, 예. 자, 이런 식으로 인지도를, 여기 보면 반응들이, 요번에 나온 거는 터치가 더 잘 되나요? 부터 해서 이렇게 속도감이 더 좋다. 터치가 잘 된다는 신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신제품, 특히 이분들은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입소문을 빠르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브랜드 인지도, 새로운 거, 개선, 인지도 측면에서 아주 또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거를 또 믹싱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연계해보자. 웹문서에도 노출하고 이런 것도.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들이 자, 또 뭘 할까요?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요거 체험하신 분들 중에서 구입하시면 10장에 한 장 더 주겠다. 10장에 2장 더 주겠다가 가능하겠죠. 프로모션이 또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모두가 다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외에도 뭐 사례는 계속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퍼널이라는 걸,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그죠? 퍼널이라는 걸 오늘 조금 더 관점을 바꿔가지고 앞단에 아니면 중간에 가던 중에 놓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다가 요 부분을 조금 더 넣으면 되겠다. 꼭 이렇게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차피 툴들이 아니면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널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고객들을 좀 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로 갖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들한테 뭔가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혜택을 준다는 건 뭐죠? 그만큼 신뢰가 쌓이는 거고, 신뢰가 쌓인다는 건 결국 나한테 매출이 아니면 나의 광고주한테 매출이 발생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 부분으로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퍼널 해킹 중에 아까 발톱 치료 요거는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왜 아까 문자로 가는 게 TM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자동으로 가서 신청을 받고 날짜 예약을 자동이 돼버렸으면 차라리 더 좋았죠. 전화 걸고 받고 계속 서로가 놓칠 일이 없었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아쉽게도 다 너무 잘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사례들이 계속 좀 많이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를 너무나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세미나 퍼널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작년 7월 17일 날 오픈하면서 처음 이따가 질문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세미나 퍼널을 한번 제가 그때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실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을 광고까지 테스트를 다 했는데, 자, 요 단계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 12월 달 하고는 제가 그 뒤로 세미나를 못 했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자, 이때 요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 DB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뭘 했냐면, 아까 우리 수치 측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실험했습니다. 요때 하나, 자, 요거는 카드 뉴스 방식으로. 자, 요거를 읽어보고 다음 클릭, 클릭, 클릭. 이게 앞단에 제일 처음에 거기에 광고가 있었던 거죠. 클릭, 클릭, 클릭 다 하고 나면 그제서야 지금 방금 DB를 남기는 유입 랜딩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이 방법과 다이렉트 가는 방법을 제가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카드 뉴스 1번 보시면 숫자가 1034 그러면 1034 클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두 번째 볼까요? 284, 272 들어오기만 하면 200번대로 쭉 그래도 가긴 가죠. 근데 자, 보시면 약 800명이 이 페이지로 안 넘어갔죠. 자, 이걸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건 뭐죠? 1페이지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2페이지로 안 간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보는 거를 또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잘 아시니까,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2페이지를 안 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클릭이었나? 자,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이게 차라리 크게 빨간색으로 번쩍번쩍 거렸으면 차라리 눈이 띄었을 건데,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바꿔보는 거죠. 바꿔보니까 확 2번으로 넘어가네. 아, 보이겠죠.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실제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빼버리고 얘를 다이렉트로 받아갔죠. 그래서 2000개의 클릭과 이거는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클릭했던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264명의 DB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뒤에. 요거는 이제 땡큐 페이지라는 건 DB가 넣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 실험을 이렇게 아까 우리가 퍼널이라는 걸 가지고 자, 여기 수치 측정. 그죠? 측정한다. 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측정이 아주 중요하다. 이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행동을 왜 안 하는지를 빠르게 분석해서 개선하면 바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퍼널이 없었다면 뭐죠? 아까 만약에 이것만 떨렁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만 딸랑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들어오는지 뭐 그 앞단부터 또 보기 시작해야 되죠. 광고가 잘못됐는지부터 해서 이만큼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는 얘만 개선하면 된다는 거지만 여기서 안 됐다는 건 앞단에 광고 소재부터 봐야 될 게 너무 많죠. 랜딩 페이지도 다시 봐야 될 거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면 메타가 안 맞네. 이거는 차라리 유튜브로 갈까? 아니면 차라리 네이버 GFA로 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단계에서 내가 측정하고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신청한 다음에 참석자와 불참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거 꽤 괜찮은 강의 같은데 무료 강의 있어서 신청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100% 잊어버립니다.
끝나고는 그때 있었지. 그죠? 그런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계할 때 참석과 불참을 그러면 이렇게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와, 1000명이나 신청했네. 와, 기대를 하죠. 근데 정작 몇 명 오나요? 요새 한 300명 오기도 벅차죠. 100명 겨우 올까 말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데 분명히 선물은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를 알 수가 없으니 결국은 선물 어떻게 하죠? 참석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소책자나 뭐 줘야 될 것들이 의외로 날라옵니다. 저도 참석도 안 했는데 저한테 메일이 가끔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참석자와 불참자를 구분 못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것도 보세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참석과 불참을 구분했더니 참석자한테 주는 메시지와 불참자한테 주는 메시지를 다르게 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어제 바쁘셔서 못 오셨죠, 땡땡님.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분들은 다른 행동을 내가 원하는 이런 이래서 클래스에 그걸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또 아예 녹화본도 2만 원에 구입하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실험해봤습니다. 실제로도 2만 원 주고 구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할까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유료 채팅방 따로 요 사람들은 참석만 한 사람은 무료 채팅방으로 따로 몰고요. 실제로 결제한 사람은 유료 채팅방으로 또 따로 몰고 그때 또 따로 몰 때도 재밌게도 여기서 요즘 줄 세우기 1번 누구 입장 완료 2번 완료하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또 여기 이름과 폼을 넣으면 자동으로 여기에 나타나게끔 땡땡 여기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번호가 그 사람 이름과 이렇게 들어와서 채팅방에 들어오게끔 이것도 자동으로 줄 세우기 해서 만들어놨는데 너무 좀 결과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 그래서 고객 그룹이 구분됐다. 퍼널 단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까 PDL 모델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지금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볼까? 지금 또 여러 가지 실험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퍼널이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그죠? 적용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뭐 우리 현재 지금 비즈니스 하는 모든 곳들에 다 퍼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걸 단지 내가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자동화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이미 다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업무들에 한번 적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퍼널에 대한 전반적인 자, 제가 서두에 효과적인 퍼널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현재 우리가 아까 보통 DB를 받아서 텔레마케터들이 전화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요게 최근에는 이제 앞단에 이미 고객 잠재 DB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고객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동화로 보내서 내 힘이 최대한 안 쓰고 이들이 자동으로 결제가 돼 있고 이들이 자동으로 신청이 돼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마케팅 상황들이 자꾸 변하고 돼 있는 거를 어느 만큼 내가 자동화할 것인가 어느 만큼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할 것인가 그리고 세분화된 고객들한테 어떻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런 거를 조금 관점을 바꿔가지고 한번 적용을 꼭 한번 해보십사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제가 네 요거 간단하게 제가 만든 요거 깨루라는 사이트고요. 깨루는 여기 getrush이라는 준말이고 한글로 여기 읽어보니까 게루라니까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우리 개발실장님과 둘이서 계속 입에 깨냐 안 깨냐 의 깨냐 바깥 아이 깨냐 이렇게까지 해서 깨루라는 걸 이름 만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순 우리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퍼널 설계를 도화지처럼 빈 곳에다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머스 기반이라서 여기 쇼핑몰이라는 여기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자, 이메일, 알림톡 오늘 오픈했거든요. 제가 오늘 혹시나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밤새도록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다음에 친구톡하고 RCS까지 현재 탑재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만든 퍼널이 나는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면 누군가가 이 퍼널을 나도 이런 것처럼 해주면 안 돼? 엄청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쉽게
폰을 곡제 공유하면 3초 만에 쏙 넘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게 만든 거를. 그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완강. 자, 1강에 머무르는지 3강에 머무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네, 그분들한테 빠르게 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퍼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처음 작업은 이게 퍼널이라는 걸 해보니 이런 SEO 최적화, 오늘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 왜? 랜딩 페이지라는 거는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고 나면 그게 뭐라 했는데 경주 뭐라 했는데 뭐지? 그걸 검색을 할 수 있겠죠. 생각나는 대로. 그때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최적화가 잘 돼 있으면 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스가 돼 있든 네이버 모드가 돼 있든 그다음에 구글 마이 비즈니스가 돼 있든 그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단에 이런 작업들이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설계 작업. 그다음에 또 이런 이제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샘플을 줄 것인가, 이벤트를 할 것인가, 아까 컨텐츠 큐레이션 방식의 소식지, 뉴스레터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PDL 모델 이런 랜딩을 줘서 어떻게 행동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면 좋고요. 또 하나만 더 제가 이거를 설계를 제가 여러 개를 해봤더니 결국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광고주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뜰라나 모르겠네. 네. 자, 이렇게 광고주한테 당신이 아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다 적어주세요. 이거를 거의 한 못하시는 분은 3개월 동안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상품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걸 못 적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 충분히 이제 소통을 해야 되죠. 자료를 받고 다 이거 하고 계시지만 한번 점검입니다. 점검하시라고. 네, 이런 것도 이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보는 거죠. 그런 다음 계약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창업이냐 그 다음에 기존 운영하는 곳이냐 따라서 이런 거 최소 브랜딩에 필요한 이런 것들 주세요. 아니면 안 돼 있으면 만듭시다. 같이 이제 합시다.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채널 세팅들 각종 네이버 기반의 세팅, 그죠? 구글 세팅, 카카오, 요즘 플러 친구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죠. 특히 또 의외로 카카오 맵을 놓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까지는 하는데 카카오 지도를 놓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위해서라도 페북, 메타 세팅을 미리 해야 되고요. 의외로 또 대표님들은 여기 링크드인에 꼭 해놓으시면 나중에 검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내 브랜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한테 꼭 이런 것도 챙겨주세요.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머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아실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상당히 고등스럽습니다. 시장 분석, 제품 분석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같이 하는데 이게 해보니까요 2개월에서 3개월까지 걸립니다. 엄청 힘듭니다. 소비자 분석 쭉 다 하고 시장 분석, 시장 상황 분석. 그런 다음 나의 타겟은 누구야?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 소구점 찾죠. 그래서 아하 순간, 아하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걸 가지고 결국은 광고를 하게 되죠. 이까지 나오고, 이까지 나오고 나면 이제부터 이 어려운 걸 하고 난 뒤에 이제부터 이제 퍼널 설계를 합니다. 야, 이걸 가지고 이제 샘플을 줄까요? 퀴즈를 할까요? 설문을 할까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정합니다. 정하고 나서 티저 랜딩 페이지 아까 카드뉴스 저는 카드뉴스 1 넘어가고 끝에 가서 랜딩 페이지가 떴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 티저 페이지로 만들 것인가 아예 바로 유입 랜딩으로 갈 것인가 땡큐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뒤에 이름과 폰번호 남겼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날 건지 우리 대표님의 어떤 팁이 나갔던 아니면 책, 저서, 논문 발표했던 거 이런 걸 소개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또 신뢰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그 신뢰라는 게 결국 전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잘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또 이렇게 보통 무료를 많이 주죠. 무료를 줘서 어떻게 고객 DB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설계를 해야 될 거고요. 카피, 각종 메시지 설계 중요한 것들, 그죠? 또 심리 트리거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설계 단계를 광고를 유입하는 단계로 가고 체험 단계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직접 판매 바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설계를 해야 될 거고요. 구매 전환에 대해서 또 좀 더 심도 있게 설계를 해야 될 거고 퍼널 종류가 외국에서 이렇게 회사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 쭉 한번 봤는데
거의 한국에서는 요거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잘 믹싱만 하면 충분하더라고요. 현재. 네. 근데 이제 그 러셀 브런슨이 쓴 책을 보면 믹싱할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아까 책 추천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되고 나면 그제서야 광고를 우리가 A/B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A/B 테스트를 하고 나면 자, 여기서 DB 수집은 조금 중요해가지고 따로 좀 뺐습니다. 보통 이제 페이드 광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그다음 non-페이드 블로그, 카페, 블로그 상위 노출, 그죠? 카페는 모집해서 고객 모집을 해서 여기서 커뮤니티 형성을 하는 부분이 보통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자, 홈페이지 랜딩 이렇게 쭉 있는데 무료 상품을 자료집을 줄 거냐, 소책자를 줄 거냐, 선물을 줄 거냐, 무료 쿠폰 줄 거냐 이런 많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고객 DB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특히 이제 요거 한참 잘 먹혔죠. 절판책. 잘 먹혔죠. 이제 책이 나오죠. 간담화서는 그렇게 비싸던 20만 원짜리 책이 지금 이제 만 얼마면 살 수 있죠. 자, 이게는 지금은 조금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서 나의 고객을 DB를 모을 것인가. 그죠?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좀 설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 A/B 테스트하고 크로스 체킹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까 눈으로 봤을 때는 소식지, 아까 내근어 소식지가 한 이틀이면 3일이면 만들겠네. 실제로 2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복잡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오다 보니, 그죠? 근데 요즘은 또 챗 GPT가 잘 나왔죠. 최근에도 강의도 더 하셨으니까, 그죠? 네, 챗 GPT를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해낼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퍼널이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과 퍼널 설계가 이런 단계를 거친다, 뚝딱 튀어나온 건 아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1시간 반 충분히 또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 모자란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 깨루 한글로 쳐도 되고요.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